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시니어 채팅방에서 코어팀과 모더들 그리고 파이오니어들의 소통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잠시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짧은 소통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코어팀의 일원인 세리 오렌지라는 아이디를 가진 코어팀 멤버가 잠시 참여를 했었고, 커뮤니티 의견이나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잠시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분위기가 좀 과열이 된다거나 코어팀 멤버가 답변을 주지 못한 얘기들은 시니어 채팅방에 있는 모더들이, 해외의 모더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거나 본인들의 의견을 공유해주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지는 않았었지만 파이 프로젝트가 점차 장기화가 되어가면서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또 다수의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프로젝트를 잘못 이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코어팀이나 모더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역을 해드리자면요. 코어팀의 세리 오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을 시작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우리와 함께 공유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모든 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많은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에는 놀라운 모더들이 함께 있으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유저의 질문인데요. 당신의 포지션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코어팀에서 당신의 정확한 포지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쉐리 오렌지는 커뮤니티 참여 및 피드백에 중점을 둔 코어팀의 커뮤니티 석세스 스페셜리스트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QI 피드백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저분은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인넷 이전을 위해 대기열에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밟지 못한 파이오니어들에게 IOU 토큰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에 감사드린다라는 코어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KYC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오픈 메인넷 전에 KYC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추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가계정이 아니고 정당한 채굴자이면은 절대적으로 KYC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언급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4,700만 명의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 전에 KYC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 질문에는 함께 있었던 모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백서 어디에도 모든 파이오니어가 KYC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두 KYC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픈 메인넷의 기준에서는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어팀의 세리 오렌지도 이 모두의 얘기가 거의 옳습니다. 또한 KYC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적격한 모든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긴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질문에 관해서는 모두가 답변을 달아주었기 때문에 각 질문이 끝날 때마다 제가 답변을 바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미 KYC 초대를 받은 우리 아이들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언제 KYC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으로는 코어팀은 미성년자의 KYC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모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파이 지갑에 대한 또 다른 보안 계층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이 코인이 이동되기 전에 텍스트나 이메일 또는 일종의 확인 코드를 만들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 모두의 답변을 직역을 하자면, 현재 모든 각도에서 보고 있는 옵션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짧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좀 더 더해드리자면, 일단은 코어팀이 올해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파이의 블록체인 비수탁형 지갑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을 때 파이 블록체인의 첫 번째 레이어, 이곳에 바로 비밀 구절, 즉 비밀키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중앙기관의 개입이나 서포트 없이 순수히 암호화만으로 보안이 유지가 되게끔 비수탁형 지갑을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업데이트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좀 더 긴 시간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다른 계정이 계속해서 KYC를 수행하고 생태계 구축도 계속할 수 있는 동안 우리는 오픈 메인넷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두의 답변은, 생태계가 없는 개방형 메인넷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코어팀의 목표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고요. 또 다음 질문으로는, 어닝팀에 속한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통과하지 못한다더라도 그 보상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은 조건 부여서는 안 된다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서 답변으로는,
팀이 KYC를 하지 않으면 보너스 파이를 얻지 못할 겁니다. 사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잊어버리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 모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더미 데이터가 실제 파이코인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라면 파이코인은 정당한 노동이나 비용 발생을 하지 않고도 파이코인을 지속적으로 무료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1000개나 10,000개의 가계정을 만들어서 제 어닝팀에 추가를 해버리면 저는 파이코인 고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다음 질문으로는 파이코인이 미래에 비트코인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특정 US 달러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으로는 코어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네, 또 어떤 유저는 얼마나 많은 코어팀 뎁을 기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코어팀 구성원에게 커뮤니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코어팀의 진행 사항에 대한 더 많은 비디오를, 영상 자료를 만들도록 요청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가격과 GCV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었다면 대부분의 질문은 여기서 다 멈추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질문에는 답변이 따로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코어팀이 좀 더 활발히 파이오니어들에게 공식적인 비디오 자료를 공유를 해주고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주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GCV, 즉 글로벌 합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한국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분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것은 모더들은 물론이고요, 코어팀에서도 이 GCV라는 것을 특히 남들에게 어떤 가격을,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CV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GCV가 가능해지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맞는 준비금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면은 그 이론이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어서 USDC가 1달러에서 패깅이 되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로는요,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몇몇의 금융기관, 즉 은행권에서 이 1USDC를 가져오면 실제 법정화폐 1달러를, 이 명목화폐를 내어주겠다라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지금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깨질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미국 현금과 단기 국채로 준비금을 1대1로 준비를 하고 매년 또 감사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인 USDC는 언제 어디든 1달러로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그 대중의 믿음이 있기에 정확히 1달러 가격에 꼭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허용할 수 있는 오차 내에서 1달러 가격에 패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히 준비가 된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시장 원리로 인해서 언제든 디패깅이 되고 가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은행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패닉셀을 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받는 USDC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한때 디패깅이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만큼 이런 틈새를 비집고 또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이런 취약점들을 완벽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들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 취약점을 크게 드러내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였던 테라는 결국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수많은 피해 사례만 남긴 채 완벽하게 시장에서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더 크게 확장을 해보아도 하나의 프로젝트나 금융기관의 단위가 아닌 세계의 정보가 모여서 가치를 고정을 해보려 해도 결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실패해왔다라는 것, 브렌튼 우주 체제의 종말에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어떤 아셋에도 기반을 하고 있지 않은 이 파이코인을 코어팀에서 니콜라스나 청디아오가 1파이는 10달러다, 30달러다, 100달러다, 1000달러다 이렇게 발표를 한들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니콜라스가 1파이 가격을 예상하는 순간 그것을 역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증가할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만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어 개발진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참여자들에게 예상 가격을 발표하고 그 가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SEC와 같은 증권거래위원회에 큰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 개발팀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행동을 따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유저는 참 괜찮은 피드백을 남겨주었는데요. 현재 파이의 헤비 유저들은 여기 시니어 채팅방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어떤 채팅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런 정보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에게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그들에겐 최초의 암호화폐일 것입니다. 이 생태계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전체 백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파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면에 영상을 만들어서 개념과 우리가 현재 있는 곳, 또 갈 곳을 쉽게 설명을 해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른 유저는 이 파이 프로젝트의 오픈 메인넷에 대한 집착을 좀 넘어서서 이 채팅방에 있는 모더나 코어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지속하는 유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더들이 충고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가 거래소 상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이의 목표도 아닙니다. 시니어 파이오니어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백서를 읽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합니다. 라는 얘기를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모더도 아까 그 유저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당신이나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오픈 메인넷은 성숙한 생태계가 갖춰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KRC가 되어야만 오픈 메인넷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이 생태계 조성과 오픈 메인넷으로 트랜지션 기간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혼동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수만 가지의 크립토 프로젝트가 살아남지 못하는 문제점을 파이 코어 팀은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생태계가 성숙하지 못한 채 이른 시기에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프로젝트의 로드맵이나 생태계보다는 거래소에서의 투기 또는 개발팀의 수익성에 의해서 토큰의 또는 코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파이는 기본적으로 자체 생태계를 먼저 성숙시키고 그 후에 거래소 상장이 되어도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 전까지 파이 생태계에서는 굳이 이 1파이를 명목화폐와 깊이 연관지어서 사고하지 않도록 파이 자체에 내재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이 코인만을 통한 자유스러운 거래를 유도하겠다. 바로 이것인데요. 그런데 파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동안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파이를 GCB라는 타이틀 아래 1파이는 몇 달러 아니면 몇 원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지금 파이오니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파이의 백서의 내용을 물어보면 백서의 내용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상장을 2년 전부터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무언가 완벽하게 앞뒤가 바뀐 상태이죠.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선행되어야 되는 전제가 모두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크립토 시장은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진득하게 버티기 힘든 시장인데요. 만약에 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 또 코어팀의 기본 중에 기본 철학조차도 잘못 이해하는 리더들과 있다. 그런 커뮤니티에 속해져 있다. 그런 분들과 장기간 함께 걷게 되면요. 정말 버티기 힘드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유저의 얘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개척자들이 파이 계정에 대해 하나 또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으며 KYC 보류 및 파이 잔액, 마이그레이션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러나 코어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해커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더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해커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그 유저에게 재차 묻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해커톤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파이채몰이라는 생태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파이채몰처럼 수많은 거래가 파이 생태계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인내심이 바닥이 난 파이오니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파이 네트워크 다 그만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파이 네트워크 이탈자는 2019년에도 2020년 초기에도 발생했었고요. 그때는 이미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이 프로젝트 자체가 스캠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닝팀과 주변 사람들이 파이 앱을 삭제를 하고 떠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요. 파이의 블록체인은 릴리스가 되었고 또 테스트넷으로 파이 지갑과 앱이 출시가 되었고 또 파이 브라우저가 출시가 되었고요. 또 파이 해커톤이 자체적으로 열렸었고
지속해서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겁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도 파이는 지속적으로 가치 없다, 망했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KYC가 시작이 되었고 코어팀이 여러 가지 KYC 옵션을 모색했었죠. 처음에는 EOT라는 중앙화된 KYC도 테스트를 해보고 또 해커톤에서 여러 가지 KYC 관련 의견을 체킹해보고 했었지만 현존하는 KYC 시스템이 현 파이 프로젝트의 이 비전을 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결국 코어팀은 탈중앙 KYC라는 장기 프로젝트로 로드맵을 수정하게 됩니다. 작년 3월에는 이 파이 네트워크 탈중앙 KYC고 뭐고 이게 다 망했다, 알고리즘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하지만 현재 56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이미 KYC를 통과했고 그중 또 280만 명의 파이 온체인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인 1계정 탈중앙 KYC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파이 KYC 속도가 정말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정말 힘든 건지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대단한 성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 하나 비교를 제가 억지로 해보자면 탈중앙 KYC와 아주 흡사한 의미인 영지식 증명 시스템을 KYC 시스템을 진행시키고 있는 월드코인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되겠는데요. 월드코인이 현재 2021년부터 현재까지 KYC를 시작을 해서 몇 명의 인원을 KYC를 하였는지, 그리고 지금 KYC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국가가 왜 전 세계적으로 별로 되어 있지 않은지, 또 수많은 피라미드 스캠설과 또 미디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요. 파이가 진행시키고 있는 이 KYC가 절대 쉬운 숙제가 아니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너무 파이 네트워크의 이 조그마한 뉴스 하나에 집착을 하시고 부정적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차라리 파이 뉴스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냥 하루에 5초에서 10초만 투자를 해서 파이 앱 여시고 버튼을 누르시고 그냥 파이 앱을 닫으시고요, 이 시간에 오히려 더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보시고 취미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성실히 하나씩 파이코어 팀이 움직이다 보면요, 조금 더 지났을 때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적극적으로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시고 또 즐기시고 또 활동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